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응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동안 조응천 의원이 좀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좀 열받게 했었죠. 그래서 수박의 대표다. 다음번에 공천 주나봐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고비고비의 역할을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얘기입니다. 대장동 수사 이제 망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이죠. 민정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만한 검사는 아니고요. 이 사람도 나름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특수통이었어요. 박근혜 정권에 찍히는 바람에 민주당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람이 그래도 정말 잘 나가는 검사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바로 조응천입니다. 그 조응천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대장동 수사 이제 망했어. 왜? 곽상도 무죄 나온 거, 그거 나온 거 봐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도 뇌물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김용 정진상하고 이재명을 엮는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곽상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이죠. 이 50억 클럽에 대한 재판 결과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다들 열 엄청 받으셨죠. 예. 곽상도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물론 모두 풀 무죄는 아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나 걸렸죠. 그래서 8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벌금을 맞기는 했어요. 이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은 곽상도는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 정말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무죄가 나왔고 핵심이 아닌 약간 변죽인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무죄가 나온 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죄가 나온 것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 개 혐의는 알선 수재와 뇌물이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은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이 알선 수재 부분, 이게 50억의 대가가 이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 있는 돈을 받았다는 뇌물.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위원이었죠. 부동산 투기 위원이 부동산 업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건설 시행사한테서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즉 뇌물과 알선 수재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하나은행의 그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은 대가 이거 그겁니다. 이 하나은행이 나 대장동 사업 안 할래 하면서 이 화천대유랑 결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곽상도 의원이 들어가가지고 뭘 꾹짝꾹짝꾹짝 했는지 갑자기 하나은행이 이탈을 하려다가 말아버려.
아, 그냥 남을게. 내가 남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나 뭐 김만배나 하나은행 관계자가 뭐 서초동에 있는 뭐 서석대라는 고깃집이 있어. 그 서석대라는 고깃집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옵니다. 왜?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하느냐? 아, 만난 거는 만났는데,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곽상도의 역할이 뭐였는데, 검찰이 입증 못했잖아. 검찰이 입증을 못했는데 어쩌란 말이야?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아. 왜? 이게 알선수재가 되려면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대가로 해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 이 알선수재는 그겁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성사시켜 줄게. 쟤한테 부탁해갖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라 그래요. 보통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다만 요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 종사자도 공무원과 같이 거의 같은 자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내가 처리해 줄게. 내 공무원 자리 이용해 가지고 라고 하는 것도 알선수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줄게 라는 부분이 성립이 돼야 돼. 만들어야 돼. 없어요. 이거는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야. 아니, 수사를 했는데도 안 갖다 줬거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죄가 나오게끔 유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하튼 알선수재 무죄.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연관성 있는 돈을 받았다. 즉, 그 국회 부동산 특위 위원인데 건설업자한테서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왜 무죄가 나왔다? 직무 연관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 아들이 받았잖아. 아들이 받았으니까 이거는 곽상도 돈이라고 할 수가 없지. 자, 이 부분인 거죠.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인 거는 맞는데 그거를 곽상도가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 받았잖아. 아들이 받은 걸 어떻게 곽상도가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이죠. 아, 그럼 똑같은 논리로 아버지하고 아들도 같이 그 아들이 받은 돈은 아버지가 받은 돈이라 할 수 없다. 부자지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형제지간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부자지간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근데 왜 정진상, 김용이 받은 돈은 이재명이 받은 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진상, 김용은 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 에? 정진상, 김용이 돈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100%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야. 근데 남욱과 유동규는 또 뭘 근거로 하고 있다? 만배한테 들었는데 돈 줬대. 이거였다고. 참, 웃기죠. 여하튼 간에 아들이 받은 돈은 아버지가 받은 돈이라 할 수 없다. 뭐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김용하고 정진상 그냥 직원이야. 직원이 받은 돈은 시장이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없어요. 자,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짚고 있는 겁니다. 야, 곽상도가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유죄로 때릴 수 있니? 그게 말이 되겠니? 라고 한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곽상도가 무죄가 나온 거는 사실 뭐냐? 검찰이 좀 수사를 봐주기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도 의심스럽지만 아들 돈은 곽상도 돈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을 한다? 직접 받은 돈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요. 아들이 받았으니까 곽상도가 직접 받은 거 아니라 쳐. 좋아? 그러면 정진상, 김용 본인들은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래 백보양보해서 받았다 치고 그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없죠. 자, 그래서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은 뇌물이 아니다. 대신에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다라고 했고, 그러고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김만배도 무죄, 곽상도도 무죄, 다 무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굳이 또 이재명 얘기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지. 그죠? 여하튼 정영학 녹취록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등장합니까? 어떻게든 간에 보면 곽병채를 통해 가지고 곽상도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구석구석마다 나오는 얘기가 곽상도가 돈 달래, 아들 통해서 돈 달래, 이 얘기가 곳곳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하고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의 김만배 발언을 신빙성 없는 걸로 해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좀 했을 겁니다. 검찰은 아마 김만배의 입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만배 발언 자체를 신빙성 없는 걸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에서 김만배를 우회해서 바로 유동규에서 바로 정진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뚫고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렇게 전망을 해둔 게 있는데, 예,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죠.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곽상도 아들의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직무 등을 고려할 때 50억이 좀 많아. 그래서 이거 곽상도가 아들 통해 가지고 뇌물을 대신 받은 거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해. 하지만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한 거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김만배 설계야. 김만배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설계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 50억 클럽을 설계하고 50억 클럽한테 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때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하고 딸한테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짜놨어.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아우, 병채한테 어떻게 50억씩이나 주냐, 회사 막내인데 라고 하지만 결국 병채한테 50억을 주죠. 그리고 또 있어요. 박영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죠. 근데 박영수 딸도 박영수도 50억 클럽이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처음부터 박영수든 그 곽상도든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짰어. 그렇게 설계를 했어. 김수남이나 최재경, 권순일한테는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네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주겠지. 어쨌거나 김만배는 안 들킬 수 있는, 들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김만배는 처음부터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돈을 주면 피해 나갈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맞춰서 짠 거야.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김만배는 어떻게 하면은 걸리지 않고 돈을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동규야 너 이렇게 돈 받으면 더 걸려, 큰일 나,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병채가 지금 막내인데 50억씩을 주냐 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죠. 즉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김만배가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곽상도가 빠져나간 구멍 때문에 더 이상 대장동 수사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곽상도는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엊그저께. 왜? 과거 판례를 볼 때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받은 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처음에 기소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걸로 징역 4년이 선고가 됩니다. 정옥근 총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가 돼요.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3심 대법원에서 야야야 이거 뇌물죄 아니야. 제3자 뇌물죄면 몰라도 뇌물죄는 안 돼. 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하려면 제3자 뇌물죄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 공공연한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안 한 거야. 그렇다면 이게 일부러 안 한 걸까?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안 한 걸까? 이거 몰라서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죠. 이게 2015년 판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옛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항상 제3자 뇌물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한테는 제3자 뇌물죄 적용한다고 생쇼 했잖아. 그래서 성남FC 광고비를 제3자 뇌물이라고 지금 억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3자 뇌물을 몰랐다고 적용을 할지를 몰랐다고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곽상도 무죄 주려고 분명히 적용을 해야 하는 법률도 적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곽상도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었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로 엮기도 그래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도 없어요. 어쨌거나.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곽상도가 피해 나간 그 구멍은 사실 이재명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적용되지. 아들하고 아버지도 아들이 받은 돈도 아버지가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진상하고 김용이 받은 돈은 어떻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3자 뇌물이라고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었어야 돼요. 이 제3자 뇌물의 제일 핵심인 그거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존재해야지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김만배가 이재명을 따로 만나서 뭔가 청탁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김만배가 이재명을 만난 것도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미 드러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평소 만난 사람들을 다 수첩에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기록이 지난 대선 때 공개가 하면 됐었죠. 내가 김만배를 딱 한 번 만났었고 그때 누구랑 밥 먹는 자리에 김만배가 나왔더라. 그 얘기가 다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3자 뇌물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곽상도를 풀어주려고 만들어놨던 그 김만배의 설계, 그리고 김만배가 설계해놓은 그 자리로 곽상도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줬던 검찰의 이 방조,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더 이상 앞으로 대장동 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번째 소환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러지 않고선 그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배임? 뭐가 배임이야? 배임은 무슨? 배임은 결국에 돈을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LCT 같은 경우에 돈 한 푼 못 받았어. 부산시가 LCT 개발 허가 내주고 돈 받은 줄 알아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뭐다? 예. 검찰 지들도 적어도 1,700억 원 받았다고 인정하잖아. 그리고 추가로 3천억 이상, 4천억 가량 뜯어낸 것이 확인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검찰로서도 이건 배임으로 엮지는 못해요. 그런 식을 다 배임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사업은 다 배임이 돼. 그래서 모든 지자체 장들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못해요, 결국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했다면 솔직히 또 장용진 저 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희망 고문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가 했기 때문에? 조응천이 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오 그래 그럴싸하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요즘 그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장용진이가 뭔가 얘기했다 그러면 뭐 희망 고문이라는 둥 왜곡을 한다는 둥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그 기레기들이 많어. 그 법조 기자들 중에 일부러 제가 뭐라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럼 꼭 뒷담화 까고 시비 거는 새끼들이 좀 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아이고 진짜 거드름 피면서 아주 진짜. 여하튼 간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 무죄라면 완전히 남인 이재명, 김용, 정진상을 어떻게 엮겠냐. 말 잘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대장동 수사가 이제 헛돌 거다.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의 뇌물 공여 정황을 보여주는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을 법원이 인정 안 했다. 완전히 남인,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엮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당연히 못 엮죠. 아들하고도 못 엮었는데 어떻게 김용하고 엮어요? 못 엮습니다.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 검찰이 결국에 자기 발등을 찍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검찰이 자기 발등 찍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 입장에서야 자기 식구인 곽상도를 살려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김만배가 짜놓은 그 탈출구에다가 이렇게 곽상도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탈출구로 곽상도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도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사실 만들어 둔 거예요. 이재명을 더 이상 이제 검찰이 더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 안 했다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으로서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만배 발언의 신빙성이 낮아졌다. 그렇다면은 남욱 정영학은요. 남욱 정영학 전부 다 보면은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김만배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전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만배의 말도 신빙성이 없는데 김만배 말을 듣고 전해준 사람 말은 신빙성이 있겠어요? 신빙성 없지. 김만배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졌는데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원본이 엉터리인데 사본이 엉터리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의 말도 하나도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왜? 유동규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배한테 돈 받아가지고 줬다. 근데 만배는 나는 준 적 없다 이러잖아 또. 이렇게 되면은 돈 줬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 정진상이 돈 받았다라는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달리 보자면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을 이재명을 걸 수 있는 고리는 하나도 없어졌다. 솔직히 검찰도 지금쯤 되면은 수사 포기해야 돼. 뭐 오늘 12시까지 12시 자정까지 붙잡아 두려고 해. 어린 반포너치도 없죠. 애시당초에 곽상도가 무죄로 풀려나는 그 순간에 대장동 수사는 망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가니메데님, 만배야 구국의 영웅이 되어라. 엔젤빛 그림 TV님, 유동규 700억 받기는 물 건너 갔네. 스프레이님, 대장동 꽝. 파란날개님, 대장동 사건 망한 건 맞아. 웨인님, 재판이 웃음만 나온다고요. 네. 자, 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곽상도한테 무죄가 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을 겁니다. 야, 저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그런데 곽상도한테 무죄가 나왔는데 이재명은 또 수사를 한다고? 검찰 미친 거죠? 결국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을 시비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조응천 의원이 솔직히 짚어줬어요. 한편 이런 거 보면은 조응천이 완전히 또 이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은 또 아닌가? 다시 한번 봐야 되나?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들어요. 왜? 아니 이렇게 꼭 집어서 야 검찰 니들 수사 망했어 라고 꼭 집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야 검찰 망했어 라고 꼭 집었을 때 검찰이나 기자들이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 말도 맞네요 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 예, 조응천이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혔던 조응천이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마디를 해주기는 하네요. 그런 면에서 야 참 얘는 참 미워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버리니까 좀 그렇죠. 또 완전히 미워하기는 또 멋이기 하네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새콤달콤님 중도민주라고 조응천을 하셨고요. 임제이미님, 예, 조응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조응천도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이 판결의 결과를 볼 때 검찰 니들 수사 망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뭐 그런 면은 뭐 있죠. 처음부터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백사님 제발 조응천 정신 차려라. 그러게 여기에 조응천이 조금만 정신을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평소 때도 좀 가보자구님 그래도 봄바탕에는 개검의 피가 흐른다. 예, 사실 그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참 절실히 드는 생각이 이 검찰 출신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피가 흐르는구나. 팔이 안쪽으로 굽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응천을 보면서 이거 저 검찰 버리지 못하는 검찰의 습성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가을 영양제님 대장동 주가 조작 특검 가자. 사실 그래요. 대장동 특검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예. 예. 지금 하면은 또 국민의힘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예. 윤석열 대장동에 관련된 윤석열 관련된 특검 사실 이거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조우형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조사받고 나오니까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까? 지금 정영학 녹취록
과 관련해 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상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90%는 윤석열 때문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관련된 얘기, 이 얘기가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살아있다면 언제 터져도 터질 사안이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차 한잔하고 왔더니 오늘은 그냥 들어갔다 와. 그럼 괜찮을 거야. 들어갔다 나왔더니 갑자기 있었던 사건이 사라졌다. 그 얘기가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의 발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김만배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 윤석열이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조우형의 혐의를 덮어줬다라는 그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언제 받더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게 윤석열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특검을 꼭 해야 된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두산 짱짱 팬님, 그래도 조응천은 아군이 되기는 너무 늦었대요. 예, 현황님 맞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백사님, 수박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해주시네요. 예, 지금 다들 그 서초동 갔다가 지금쯤 도착을 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시청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자, 제가 오늘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한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재명 대표를 하필 오늘 검찰이 소환한 것은 김건희 방탄용이었다. 도이치모터스로 여론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방탄으로 썼다. 국회가 이재명 방탄이 된 게 아니라 이재명이 김건희 방탄이 돼버린 거죠. 즉 검찰이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에서 법원은요, 이 권오수 회장한테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권오수 회장이 선고를 받던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참 기묘한 타이밍이죠. 어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췄을까 싶습니다. 타이밍을 맞춰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없죠. 정말 진짜 타이밍 하면 죽인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쏠려야 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선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야, 수십억 원의 이익을 받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권오수 뒤에 실제로 판결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점, 그 다음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점, 요 점에 대해서 증거물들과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일단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이 발동되게끔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오수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12년까지 약 3년여 년 동안 91명, 157개의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5단계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5가지를 모두 포괄 1죄로 기선을 했지만, 법원은 이걸 2개로 나눕니다. 주가 조작의 주범, 그러니까 키 플레이어, 여기서는 주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포가 이정필에서 김모 씨로 바뀌는데, 김모 씨, 그래서 이거 이정필일 때를 한 건, 김모 씨일 때 한 건,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정필이 관여한 부분은 무죄,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주도했던 2차, 3차, 4차, 5차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결을 내리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건희는요, 이재명한테 관심을 돌려놓은, 김건희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결과를 사실 왜곡해가지고, 자신은 이제,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부터 모든 혐의를 벗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특검을 받아야 할 이유는 더 명백해졌다. 라는 게 이번 1심 판단을 본 대부분의 이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입니다. 고위층 범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는 이 5개의 계좌 중에서 신한은행 계좌 이것만 빼고 나머지 4개 계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 신한은행만 공소시효를 벗어났을 뿐 나머지 계좌는 고스란히 남아있더라. 전체 이 40억 원이 넘는 돈 중에서 신한은행에 있던 17억 원만 공소시효가 끝났고, 나머지 23억 원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가 조작 23억 원이 있는 거죠. 법원에서 법원 판결을 보면 그렇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를 1회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를 2회전,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문제는 1회전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2회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게 지금 법원 판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2회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수익도 더 많이 얻었습니다. 당연히 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진 거죠. 확실히 커진 거죠. 법원 판결문을 한번 볼게요. 주포의 변경으로 범행 방식이나 범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김땡땡이 권오수와 공모하여 시세 조정에 가담하기로 했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비록 뭐 시세 조정의 일부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권오수가 실패했다는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큰 이익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건은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그 뒤에 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는 남아있는 공소시효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겼더라. 당연히 김건희가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더 커졌죠. 특검의 필요성과 이유는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안 하려고 뻗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명백해진 것이 있죠.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명백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몰아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볼 땐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장용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주말에 많은 분들이 방송을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방송을 앞으로 좀 꾸준히 해볼까 생각됩니다. 주말에 열심히 하고요. 주중에 조금 피곤한 날은 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자, 드리오님 2,000원짜리가 8,000원 갈 때까지 개미들 다 털렸어요. 찌라시 공시 내고 개미 탈탈 털고 대추나무 흔들어대면서 자, 주가 조작 명백, 개미 돈 처먹고 회사가 가짜뉴 내면서 뭐 이렇게 주린이 돈 훔친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 출신 대통령 이재명 주가 조작 경제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동자 출신 대통령, 예, 그렇죠. 예, 정말 명실상부 노동자 대통령이죠. 룰라가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도 참 룰라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바다님, 양일승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유진 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일찍 출발할게요. 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